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밤 9시 2분. 오늘은 막벨라 구울의 매장된 순서. 막벨라 구울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고, 첫 번째 사망한 사람이 사라 127세, 당시 이삭 번제로 아브람 137세, 이삭 37세. 그래서 이삭 번제로 인해서 이제 사라가 사단에게 속아서 브엘세바 집을 떠나서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사망을 했어요. 사라가 객사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브람이 175세로 사망했고, 당시 이스마엘이 89세, 이삭이 75세, 에서 야곱은 15세. 그래서 이때는 에서가 장자권 매매가 있었어요. 장자권 매매. 그 다음에 에서가 살인을 했고, 에서가 니므롯 왕을 살해하고 도망쳐서 급한 마음에 이제 장자권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브가인데, 리브가이 130세. 이때는 야곱이 100세 때에 아주 어려울 때, 야곱이 아주 어려울 때요. 99세에서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쟁을 겪고, 실제 전쟁은 터지지 않았지만 야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지만 아주 어려울 때 리브가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야곱이 97세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귀향할 때 에서가 97세가 야곱을 용병 400명을 이끌고 공격할 때가 리브가가 아직 살아 있었고,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100세가 됐을 때 리브가가 사망했어요. 그 같은 해에 유모 드보라도 사망했고, 또 외삼촌 라반도 사망했고, 또 벤자민이 출생을 했고, 벤자민이 출생하면서 라헬이 사망했고, 이렇게 야곱이 아주 어려울 그 시기에 리브가가 130세로 사망했어요. 그때 이삭은 160세. 그렇지만 야곱이나 에서는 리브가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참석도 하지 않고 아주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 다음에 레아가 51세로 사망했는데, 창세기 49장 31절, 레아가 51세로 사망해서 창세기 49장 30일. 창세기는 레아가 사망했다는 기록이 딱 49장 30일에만 딱 한 번 나와요. 그 당시에는 이삭이 살아있을 때요.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166세, 야곱이 106세, 그 다음에 요셉이 15살, 그 다음에 루벤이 22살, 시몬 21살, 레위 20살, 유다 19살. 이렇게 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조금 전쟁이 다 끝나고 야곱이 12아들을 이제 해가지고 세겜에 가서 네 번째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레아가 51세로 사망을 했어요. 이때는 야곱이 좀 편안한 시기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야곱이 180세로 사망해서 당시 에서가 120세, 야곱이 120세, 요셉이 29살, 이집트 노예로 끌려가서 아직 감옥에서 구속 수감 중이고 총리가 되기 전이에요. 1년 전쯤. 그 다음에 루벤이 36살, 시몬 35, 레위,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 상가는 이미 쌍둥이 아들을 출산한 상태예요. 쌍둥이 아들. 여기는 아들 둘이에요. 그렇지만 쌍둥이. 그 다음에
딱 2년에 야곱이 122세, 또 에서가 122세 때 에서가 이 아버지가 사망하고 딱 2년 되니까 유산 정리하자. 뭐 너하고 나하고 재산, 이제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 다 정리하자. 그래서 에서가 주로 보물, 그다음에 동물,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갔고, 야곱은 그냥 부동산, 땅, 움직이지 못하는 땅, 막벨라 굴, 이렇게 야곱이 이제 유산을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유산을 정할 때는 요셉이 이미 31세로 이집트 총리가 돼 있을 때고, 이집트 총리가 됐을 때는 에서하고 야곱하고 유산 정리했다는 거를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알게 돼요. 이거 이제 인수인계 해주면서, 야곱이 요셉한테 인수인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야곱이 147세로, 당시 요셉이 56세 현직 총리예요. 이집트 현직 총리, 힉소스 왕조의 현직 총리예요. 힉소스 왕조. 요게 이제 여기 이집트 총리라고 이렇게 되는데, 힉소스 왕조 현직 총리라는, 힉소스는 역사학자들이 붙여준 그 왕조의 이름이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의 현직 총리. 그러면 창세기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또 야세르체기는 힉소스 왕조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집트의 이제 현직 총리로 이렇게 돼 있고, 야곱의 자손 70인 이집트 이주하고 17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656 플러스 미너스 17년 1639.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656 빼기 17은 1639 BC. 이때 1차 전쟁이 난 거예요. 이때 에서가 147대에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는 것을, 장례 행사를 방해를 해가지고 야곱의 자손하고 요셉 총리 경호 군대하고 우발적 충돌해서 1차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에서가 현장에서 피살이 됐고, 에서의 자손이 40명이 거기서 죽었고, 또 에서는 목이 잘린 채 머리 없는 이제 이렇게 시신으로 해서 이집트로 가져갔고, 그 자손들이 대거 이집트 전쟁포로로 잡혔어요. 이게 1차 전쟁이에요. 1차 전쟁. 그래서 그게 1639년. 그래서 1639년에는 1차, 2차, 3차 전쟁 계속 일어나요. 요 사건 때문에 서로 이제 보복 전쟁을 하느라고 원한에 한이 맺힌 에서의 후손들이 계속 총리 요셉에 있는 그 왕조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거기서 전쟁에 져서 거기서 포로가 돼서 잡혀서 죽고, 또 잡혀서 또 56년 동안 54년 동안 계속 전쟁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자, 막벨라 굴 야세르체기 24장 1을 보면은, 사라가 127년을 살고 팔레스타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모리아산 아브라함을 따라간 이삭을 찾으러, 아브라함을 따라간 이삭이라는 건 이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가서 야호와 교육을 받는 줄 알고 이렇게 사라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을 번제 예배를 올린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사라가 브에세바 집을 떠나서 헤브론까지 쫓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간 이삭을 찾으러 헤브론, 팔레스타인 브에세바 약 42km 이틀 거리까지 가서 거기서 사망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헤브론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일어나 묻을 땅 매장지를 찾았다. 결국 찾은 것이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지하 무덤, 막벨라 구려. 자, 야사르책 24장 2절. 나는 당신들 땅에서 이방인이여 체류자라. 내가 나에게 당신의 땅에 매장할 곳을 달라. 내가 나의 고인 사라를 묻을 수 있도록 이제 해달라 이 얘기예요. 야사책 24장 3절.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보라,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당신의 고인을 묻을 돌무덤을 선택하라. 당신의 고인을 묻는 것을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만약 당신들이 내가 소짜리 아들 에프론에게 가서 그에게 간청하는 일에 동의한다면 그로 나에게 막벨라의 굴을 주게 하라. 그것이 그의 들판의 끝에 있으니 내가 그로부터 그 굴을 살 것이라. 그러니까 들판하고 막벨라 굴 다 이제 그 합쳐서 사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지불하리라. 에프론이 헷의 자손들 사이에 거했고 그들이 나가서 에프론을 부르니 그가 아브라함 앞에 오니라.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보라,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종이 행하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되 아니라 내가 소유한 막벨라 굴과 그 들판을 내가 값을 돈을 주고 살 것이라. 그리하여 그것이 영원한 매장지를 위한 소유가 될 것이라. 이에 에프론이 대답하되 보라, 그 들판과 굴이 당신 앞에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제공하리라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되 오직 제 값을 온전히 지불해야지만 내가 그것을 너와 너 그 성읍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너희 대대손손 후손들로부터 사겠노라. 에프론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이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증서로 기록했으니 그가 거기에 그것을 기록하고 4명의 증인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시켰다. 그래서 그 4명의 증인이 히타이트 사람 해서 아시나의 아들 이렇게 또 히웨 사람 또 고멜 사람 그 다음에 시돈 사람 이렇게 4명의 증인이 그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구매 증서를 취하고 그것을 그의 보물함에 두었다. 그 증서에 아브라함이 기록한 내용이 이러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과 그 들판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성읍으로부터 나아가는 자들과 그 후손 대대로부터 샀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그의 허리로부터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매장지가 되려 함이며 그가 그 정서에 서명하고 그것을 증인들로 확인시켰다. 이렇게 해서 그 들과 그 안에 있는 그 굴과 모든 곳에 헷의 자손들로부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것으로 옮겨진 것이 확실하다. 보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그 안에 있는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앞에 있도다. 이렇게 해서 마므레에 관한 개인적인 설명이고 창세기 14장 13절, 영문판의 제네시스 14장 13절. 자, 영문판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게 기록한 책이 리빙 바이블에 보면 제네시스 14장 13절에 보면 마므레는 헤브론의 북쪽 수마일 떨어진 거리이면서 야세책 24장 11절을 보면 야세책 24장 11절 보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그 안에 있는 헤브론의 북쪽 마므레 앞에 있도다. 막벨라 굴은 마므레 지역과 가까운 거리고 마므레는 아모리족 사람 이름이다. 마므레 지역 이름은 커다란 상수리 오크나무가 많이 있는 평지고 아브라함이 76세에 베델에서 롯과 블리거주 한 후에 6개월쯤 아브라함이 77세 마므레 평지로 이주해 올 때 마므레 평지에 천막을 쳤고 이 지역의 땅 소유주로 보이는 마므레라는 아모리 사람 마므레 이름이고 그와 동정없게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마므레의 형제는 아나르 창세기는 아넬이라고 돼 있고 아스골 창세기는 에스골로 돼 있어요. 요 세 사람이 형제들의 세 사람이 형제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긴밀한 협력을 잘해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318명으로 해서 그 큰 왕들을 이제 쳐서 롯을 구출해 오는 그런 또 전투 성과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막벨라 굴에 대해서 여기까지